야, 방제가 참 잘 됐네. 자, 잘 됐어. 아, 잘 됐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현재 갈반기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안쪽에 수갑 내부에 들어와도 현재 아주 새파란 것이 지금 노란 떡잎조차도 현재 보이질 않고 있다. 참 방제가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나무는 14년생 후지인데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야, 도장지 따고 그 기부에 붙은 것만 좀 달라고. 아, 요런 센 것만. 예. 아, 생각보다 하시네. 아, 잘하시네요. 그렇지. 요런데 직립지만 제거하시고 이 꽃이 왔는 이런 결과지구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에 직립지 요런 것들만 제거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햇볕 양도 좋아지고 꽃은 안정이 되고 지금 7월 말 이후가 되고 8월 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부분에 직립지는 일부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이 뒤편의 나무인데 여기도 14년생 후지인데 아주 관리가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매 착과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잎 상태도 아주 좋고 응애도 없죠. 야, 현재는 없지. 예, 8월달 접어들면 고온기가 아주 있기 때문에 응애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응애에 발생되면은 색깔도 불리하고 후기 착색 관리도 불리해지고 형성된 꽃놀이 충실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잎의 응애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4년생 후지입니다. 유인철이 이러한 기술 지도가 병행되지 않은 가수원 모습입니다. 주종 관계도 다 확립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유효 측지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4년차 후지입니다. 여기는 기술 관리가 투입된 가수원 모습입니다. 측지 발생도 많고 열매 착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효 주지가 수평 주지가 22개에서 28개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일소 피해를 일부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전체 착과량과 꽃눈 형성, 도장지 억제, 유인 이런 작업들이 잘 따라오시는 가수원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그 짧은 영상은 기술 투입이 안 됐고 자연 그대로 키우신 밭이고 이 밭은 측지가 발생될 때부터 이쑤시개 수평 유인, 적심 2번 이러한 유인 작업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나무가 4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착과량도 100개, 120개, 많은 나무는 130개 이상 착과된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착과 상태가 좋고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도장지를 결과지로 다 유도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갈반, 병은 전혀 보이지 않고 황화 증상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유동성이 없는 열매, 이런 열매는 일소 피해가 간간히 보입니다. 여기는 동쪽에 지금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소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착과 부위가 중요하다. 원래는 다 따내리는데 강원주께서 나무 세력 문제, 꽃눈 어떤 확보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착과시켰기 때문에 강원주께서 직접 판단하시고 결정할 부분이다. 또 경험을 많이 해보시기 때문에 어디 부분에 착과되면 일소 피해가 있고 또 열과가 많고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저기 조정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적과 부분은 강원주께서 직접 판단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여기도 보면 일소 이 서쪽 방향입니다. 일소 피해 때문에 급하게 씌우셨는데 이걸 씌우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일소 피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일소 피해는 차광막을 씌우기 전에 피해받은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일소 피해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이 일소 피해 일부 이외에 착과량, 갈반병, 황화 증상, 엽소 증상 이런 것들은 전혀 눈에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체적으로 관리가 아주 잘 됐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오늘이 8월 3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8월달 주요 가수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착색을 좀 일찍 내기 위해 가지고 호르몬제 사용은 여러분들이 절대 삼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수 농업 전체 이미지가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추에 치는 호르몬제에 무엇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는 그런 성분들이 함유된 깔약은 여러분들이 절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사과농업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가 될 수가 있다. 평소에 인산가리 연면 시비 또는 황산가리의 토양 시비를 통해서 또는 수채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착색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후반기에 착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가지고 착색 발견을 위해 가지고 하신다면 반드시 천연 착색제를 하셔야 됩니다. 안토시아닌은 색소 발견의 주체가 됩니다. 특히 수질 pH가 낮을 때 붉은색으로 잘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인상가리 옆면 살포 시에 수질 pH를 낮춰주는 것이 착색 발견에 더 효과적이다. 대부분은 그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옆면 살포를 막 하십니다. 하지만 수질 pH를 5.0 또는 5.5, 6.0 이렇게 낮춰주고 고정해서 살포하면 발견 효과는 더 우수하다, 더 잘 발견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착색을 위해 가지고 수학 건접기에 가리 성분을 고온기에 자주 살포하시게 되면은 과육의 조직이 연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러질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열매를 무르게 하지 않고 단단하게 하면서 경도가 좋으면서 색깔은 밝게 착색을 시켜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티폴이 착색에 도움된다 그래가지고 2번을 치는 분 계십니다. 농도를 정량에 더 유비돼 가지고 진하게 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시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열매가 허벅허벅합니다. 손가락에 누르면 쑥쑥 막 들어갑니다. 깔도 안 나고 누렇게 됩니다. 사과콜라에서는 수확 약 30일 전부터 안토시아닌 골드하고 인산칼슘인 슈퍼하인칼 900g을 혼용해서 1차 살포를 적극 권장드리고, 열매에 착색이 조금 붉게 뿔뚜그리하게 물들었을 때 한 번 더 살포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후반기 때 인산칼슘을 2번 치시게 되면 확실히 꽃눈이 충실해집니다. 8월 상수운 각종 병해충은 지금도 가수원을 노리고 있습니다. 산지형 가수원에 갈반병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고, 지금 현재 황화 현상과 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반병의 주 원인은 병해충 방제는 2차로 치더라도 토양의 과습 문제, 수관 자체의 과항 환경 문제, 과법문 문제, 약재의 도달력 미흡 문제, 이러한 것들이 갈반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소 피해 받을 자리는 대부분 일소 피해를 다 받았다. 특히 서남쪽 방향에 착과된 과실의 일소 피해가 많이 나타났고, 아울러서 동쪽에 착과된 열매에도 착과 부위에 따라 가지고 일부 일소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서쪽, 남쪽 방향의 열매에서 일소 피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착색을 위해서 조기에 도장지를 일찍 따내서는 안 된다. 특히 홍로 품종 조기에 일찍 맞다시면 안 되고, 후지도 지금쯤 복잡한 곳에는 여러분들이 직립지를 솎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과도하게는 제거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홍로의 착색을 일찍 내기 위해 가지고 열매 근처 잎을 일찍 따시면 열가와 일수폐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열매의 착색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가볍게 2장, 석장, 넉 장 정도만 따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색에 관여하는 것은 열매 근처 잎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가수원에서 착색 문제 때문에 조기에 잎을 많이 따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고 다닙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된 농사가 마지막 하나의 실수 때문에 망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요런 거는 기스가 났네요.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찰과상입니다. 저 위에 보면은 황화 현상이 일부 보이고 있는데, 저거는 갈반병이 아니고 황화 낙엽 현상이 되겠습니다. 갈반 포자는 한두 개 보이는데, 나머지 이 근처 잎을 보시고 이 근처 잎들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근처 잎들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갈반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탄저병이 극심할 때가 있습니다. 후지, 홍로, 홍옥도 탄저가 많습니다. 물론 신화나 골드도 일부 탄저에 민감합니다만, 가수원 근처에 돈사, 우사, 개사, 그 다음에 그 닭장, 이런 동물을 키우는 건물이 있다면 탄저병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파리가 탄저병을 엄청 옮깁니다. 대단위로 옮기기 때문에 그때는 약을 쳐도 참 어렵다. 반드시 그때는 살충제를 섞어 쳐야 됩니다. 탄저병이 살균제 약이라 그래가지고 살균제만 쳤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또 노린재가 많은 밭에도 노린재 흡집 피해 문제 때문에 그 피해 구멍 사이로 탄저균이 쏙 감염됩니다. 그것이 확대 입양되기 때문에, 즉 새끼를 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충제를 같이 혼용해가지고 방제를 하셔야 탄저병 확산을 억제 가능하다. 살균제만 쳤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응애를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머리가 스물스물 가려워야 그때서 느낀 분도 계시고, 잎 색깔이 정말로 이상하다, 엽송가 이래 보니까 응애 피해입니다. 그때는 잎 회생이 어렵습니다.
응애 피해도 회생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에 되지 너무 색깔이 너무 변하면 그 잎은 죽은 잎과 진배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찰하셔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무조건 쳐야 됩니다. 응애는 고온성 해충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날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응애 약을 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발생되면 두 번, 세 번 연달아 치고 돈 내버리고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무조건 충분한 양량을 통해서 쳐야 되고 제가 아까 도장지 말씀드렸죠. 수간의 복잡한 부분, 주간부에서 발생되는 도장지, 또 주주상에 발생되는 증입지가 있다면 제거하시고 상단부 꼭대기에 복잡한 게 있다면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약재 방제가 더 효율화된다. 응애 방제가 잘 된다. 다만 지나치게는 따지 말아 달라. 2차 생장할 수가 있다. 열과 발생이 더 조장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센 부분만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 주십시오. 농약의 종류가 국내에 몇천 가지가 넘습니다. 연면 시비용 제품은 더욱더 더 많습니다. 농약의 한 5배 이상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콜라는 현장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드린 방향대로 따라와 주시면 농사의 실패는 거의 없다. 또 제 주위에 실패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을의 결과물이 우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8월 달에 방제 종류가 약 종류가 많다 보니까 참 어떤 걸 조합을 해야 될지 A, B, C, D가 잘 조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연면 시비제와 별도로 쳐야 되는지 같이 혼용 가능한지 고온기도 쳐도 이상이 없는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제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가지는 이 갈반하고 황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왔고 적과가 조금 미흡한 가지인데 아마 가온주께서 빠뜨린 모양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다. 여기는 보니까 적과도 빠졌네요. 열매 4개가 현재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빠진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이 전부 다를 보기 어렵고 수시로 다니시면서 빠진 부분이 있나 없나 요번 도장지를 일부 제거하시면서 빠진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제안은 다코닐 수화제 물 500 기준입니다. 다코닐 수화제 2봉, 리모트 살충제, 그 다음에 칼슘, PK, 깔잡이 PK, 여기에다가 확산엔2 수질 조정제입니다. 또는 마쿠피카, 없다면 마쿠피카. 갈반이 오는 가수원에는 이 영상을 전국이 동시에 다 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내 밭에 갈반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런 갈반 포자가 있는 이파리가 많다. 그럴 경우에는 베프란 1.5병, 후론사이드 수화제 1봉, 그 다음에 순나방약 알타화, 거기에다가 빅그린 1.5병 플러스 확산엔2 또는 마코피카 이런 것들을 가용하시면 상당히 갈반병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갈반 없이 잎이 나는 아직까지 너무 깨끗하고 좋다. 그럴 때는 견분이 썩은 병도 여러분들이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실바코 수화제 250g 2봉, 벼냄 수화제 1봉 또는 다이세넴 수화제 1kg 플러스 순나방약 가이던스가 좋은 약입니다. 플러스 노린제 약 또는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도 동시에 방제되는 팬텀 잎상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로빌륨계통 살균제 프린트 잎상 플러스 안트라콜 1kg 플러스 살충제 옥타브 액상이지요. 거기에다가 인상가리 PK 확산엔2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하셔가지고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바코가 포함된 실바코 플러스 스트로빌륨계 약제 나티보 잎상 플러스 다이세넴 1kg 플러스 살충제 프레바통 순나방약입니다. 프레바톤 플러스 아리피레스 1병 여기에다가 깔잡이 PK 또는 칼슘을 가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방제를 하시고 바이블 수화제라고 있습니다. 바이블 이게 후론사이드가 함유된 바이블 수화제 플러스 다이세넴 수화제 1kg 플러스 프레바톤 플러스 팬텀 대신에 이 아리피레스도 가용하고 이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6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외에도 약재가 많고 우선 제가 생각난 대로 지금 조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즉각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온성 해충인 응애를 정말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낙과 방지약 안티폴은 가급적 권장을 드리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부득이 우리 밭은 이 뿌리 문제 때문에 평소에 이 홍로 품종 낙과가 많다. 특히 홍옥도 낙과가 많다. 그래서 홍로는 8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물 500기준 안티폴 110ml 3분의 1입니다. 플러스 초산태 칼슘, 센 초산태 칼슘이 있습니다. 1kg 내지 1.5kg 즉 2봉에서 3봉 플러스 마코피카를 가용하셔가지고 전용 그룹에 살포해달라.
색깔 내기 위해 가지고 2번 연속 치거나 21마리 한 병을 다 엮거나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고 한 병을 다 하면은 과일은 물러지고 더 이상 비대가 중지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말씀을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110mm. 많이 연다 그래도 165mm를 절대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반드시 칼슘을 1 내지 1.5kg를 가용을 하셔야 됩니다. 응약은 뭐 종류가 많죠. 지금 뭐 생각나는 말씀드리면 가네마이트, 마이트킹, 노블레스, 밀베노크,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드렸던 인시피오, 인시피오는 순나방, 사과굴라방, 응애, 노린재 일부까지 총 4가지가 방제가 되는 종합 응약이 되겠습니다. 나는 인시피오를 한 2번 쳤는데도 응애가 많다. 그럼 가네마이트를 치고 싶다. 그럼 가네마이트만 쳐가지고 응애 절대 안 납니다. 못 잡습니다. 왜? 거기에서 살아나가지고 내성에 강한 놈이 그 인재가 살아났기 때문에 웬만한 응애약 가지고는 방제가 어렵다. 물론 양량도 충분히 해야 되고 사이살포도 중요하지만 사이사이마다 가지 사이마다 약이 잘 도달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네마이트 또는 마이트킹을 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아바킹 즉 버티맥 있습니다. 버티맥을 물 500에 200ml를 가용하시고 수질 산도를 5.0으로 다운시켜 가지고 충분히 치십시오. 다이센을 섞어 가지고 그러면은 상당히 방제 효과가 우수하다. 잎색이 변해버렸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잎알이 좋아지는 비그린 1.5병을 첨가하십시오. 비그린은 잎의 활성을 돕기 때문에 또 수질 pH를 조정하는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 안에 목초액이 함유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그래서 같이 섞어 치시면 회복, 응애 3일에 상당히 도움된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척 덥고 습합니다.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력한 땀방울의 결실인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만족을 유예시켜라. 미래는 지금의 순간이 쌓여서 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TV였습니다.